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억 모은 사람들이 가장 빨리 10억 모으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려면 당연히 투자와 저축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투자와 병행해서 꼭 기억해야 될 투자 철학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면은 최근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스닥의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이것이 왜 최근에 굉장히 열광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중간에 여러 가지 부침은 있었지만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AI나 또는 4차 산업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기술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 50년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직전 한 5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의 5년간의 수익률을 보니까요. 자, 5년 전이면 코로나 때였던 것 같은데요. 자, 11,775에서 2650까지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75.3%가 상승했어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속으면 안 되는 게 5년 전에 목돈을 넣어놓고 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았을 때 발생하는 수익률이 75.3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3년 수익률을 볼까요? 3년 수익률이라면 5년까지는 내가 투자하지 못했다고 해도 3년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투자해 볼 수도 있는 기간이니까, 자, 3년 전은 11,816이었고 지금 나스닥 지수를 비교해 보면은 74.7%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5년 전에 투자를 하나, 3년 전에 투자를 하나, 중간에 부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야, 그럼 내가 3년 전에 이걸 투자를 했었으면 이거 정말 74.7%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목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분할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수익률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나스닥의 ETF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지금 골드만삭스라든지 국내외 증권사, 운용사, 그리고 구루들 같은 투자들의 현인들이 이야기하는 나스닥 전망, 나스닥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경계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추가 상승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한다. 이거는 좀 새겨 들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증권사들과 주요 IB들의 전망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억에서 10억을 만드는 과정 중에 당연히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해도 문제고 너무 몰입해도 문제다라고 늘 필쌤이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거 3년간의 투자 수익률 얼마라 그랬죠? 74.7. 야, 이 74.7을 적립식으로 하면 다 못 먹지만 그래도 매달 100만 원을 내가 그동안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나는 얼마나 수익을 거뒀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필쌤TV를 구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누구나 다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100만 원을 지난 3년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74.7%를 올라간 3년 동안 올라간, 그러면 이제 거의 매달 한 2% 정도씩 올라간 거예요. 일률적으로 74.7%가 3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달 한 2% 평균 올라가서 36개월 동안 74.7이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원금 3,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청년 도약계좌나 ISA 계좌에 신탁형 적금 같은 거를 가입을 했다면은 이게 원금 3,600에 이자까지 더하면 3,750에서 3,800만 원 정도를 타게 됐을 겁니다. 요거를 과거 나스닥의 수익률에 투자했다면 얼마냐 봤더니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금액이 4,87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금 넣은 거보다 얼마가 많냐 봤더니 1,138만 원. 와, 내는 돈을 기준으로 11달치 납입 금액이 더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적립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수익률이 대단하죠. 내가 낸 원금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더 수익이 난다. 뭐보다? 적금 넣은 거보다. 야,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수익률로 얘기하면 적금보다 31.6%가 원금 대비 더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안 되겠다, 나도 나스닥을 좀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3년간의 나스닥의 엄청난 상승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그 다음에 AI 투자 붐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을 밀어 올리게 된 결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롭게 앞으로 3년 동안 또 74.7% 오를 수 있을까요? 자,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리 나스닥이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74.7%가 3년 동안에 다시 또 한 번 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면 뭐 앞으로는 하락한다는 얘기냐? 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생기거나 또는 금융위기가 생기거나 뭐 외생 변수 같은 어떤 일이 생긴다면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앞으로 74.7이 다시 3년 동안 올라가는 일은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는 100%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절반만 생각해 보자. 지난 3년간 보여줬던 수익률의 절반. 절반이면 얼마예요? 37.3%인데 와, 이 37.3%도 대단합니다. 매달 1%씩 올라가야 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 4,219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ISA 계좌에서 적금을 넣은 것보다 초과 수익이 481만 원 정도가 더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는 1,100만 원 이상이 더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올라있는 나스닥을 기준으로 앞으로 뭐 올라간다고 하고 성장을 한다고 해도 지금 3년간 보여줬던 수익률의 절반을 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을 때 최대 481만 원 정도의 초과 수익이 발생한다.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은 사실 더 발생을 하는데 초과 수익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481만 원의 초과 수익이 어때요? 확정인가요? 확정이 아니라 최대 그 정도의 초과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481만 원이 확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왜 1억을 모은 사람만이 나스닥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동안에 초과 수익이 481만 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건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481만 원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억 이상을 모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가능성에 도전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3년입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면서 거의 90%가 3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1억 모으기도 마찬가지고 1억 모으고 난 다음에 1억을 빨리 2억, 3억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적금과 나스닥에 투자를 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든 3년이 문제예요. 3년을 못 버티게 되면 1억 모으기도 안 되고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도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481만 원 초과 수익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3년을 한 거예요. 3년. 100만 원을 3년간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자, 역사적으로 고점을 달리고 있는 지금 나스닥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ETF를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핵심은 3년입니다. 투자 철학이 내 위험 성향에 맞춰가지고 뭐 위험 자산을 몇 퍼센트를 할 거냐, 금리형 자산을 몇 퍼센트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3년을 할 각오를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적금을 넣고 있죠? 여러분 저축을 하고 있죠? 투자를 하고 있죠? 결과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나오든 간에 3년을 할 마음을 먹어야 된다. 자, 그래서 새롭게 나스닥에 투자하려면 일단은 너무 높아진 나스닥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시금이 아닌 적립식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년 정도는 최소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종목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100%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안 되고 금리형과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이유가 뭐예요? 적립식 투자는 시점을 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년 투자는 시간을 분산하는 겁니다. ETF로 하는 것은 종목을 분산하는 겁니다. 금리형 투자라는 건 뭐예요? 100% 주식만 하면 안 되죠. 위험을 분산하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철학. 자, 적립식으로 시점을 분산하고 3년 이상 투자로 시간을 분산하고 ETF로 종목을 분산하고 그리고 금리형과 함께 투자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이 네 가지의 투자 철학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이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정리하면 1억 모으기 전인 분들은 지금 481만 원의 초과 수익의 가능성을 쫓을 거냐? 쫓지 말아라. 1억 모을 때까지는 그냥 저축을 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1억, 2억 이상을 모았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투자를 병행하되 오늘 말씀드렸던 3년의 투자 철학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을 여러분의 투자에 접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설사 나스닥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가지고 그때 그냥 분산하지 말고 몰빵 투자를 했었으면 좋았겠구나 라고 결과론적으로는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이렇게 높아진 주식 가격의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저축과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왜 3년 이상 그리고 시점과 시간과 위험과 종목을 분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잘 접목하셔서
끝없이 원금을 불려가고 자본을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